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명문 병원에서 일하던 한 여의사가 안정적인 커리어와 미국식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한 그녀에게 격렬히 반대했고 결국엔 부모와의 연락까지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그 가족들이 한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나 윌슨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어머니는 클래식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현재는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가문은 몇 대에 걸쳐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안정을 누려왔고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안정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정된 삶의 정점은 하버드 의대였습니다. 저는 전액 장학생으로 하버드 의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뉴욕의 최고급 병원 중 하나인 세인트 조지 메디컬 센터 외상외과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력을 듣고 영화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소득 전문직,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 동문 커뮤니티 속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여성. 저 스스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던 계획이 무너진 건 한 사람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로 한꺼번에 5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고 의료진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던 가운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 오른쪽, 흉부 출혈 심합니다. 다혈관 손상 가능성 있어요. 눈을 돌리자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은 강렬했고 말투는 또렷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으로 교환 연수를 온 한국인 외과의사 이준호였습니다. 통역 없이도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했지만 말투에서는 분명 비영어권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집중력이 느껴졌죠. 지금 복부 내 출혈도 감지됩니다. 개복, 수술 동의 받았나요? 그는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차분하게 저와 협력하며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생명을 다투는 수술을 마치고도 한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료 기술과 판단력도 대단했지만 그보다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과 묘한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 선생님, 지난번 수술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미국 의사들의 팀워크에 늘 배워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당신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 의사도 대단하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은 케이스를 담당하는 날이 많았고 퇴근 후엔 의학적인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용히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의료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자신의 뿌리인 한국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따뜻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제 도시락에 손편지를 넣어주셨어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손수김치를 담가주시죠. 한국에서는 의료도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향은 한국 전라도의 작은 마을이라 했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불을 밝혀 책을 읽게 해주시던 이야기. 마을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 대신 준호의 아버지를 찾아 약초를 처방받곤 했다는 이야기.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따뜻한 풍경이 점점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엔 제가 살아온 냉정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강가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를 마친 저희는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다가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미국에서의 연수가 끝났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국으로 가지 않을래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안 될까?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전라도 시골이라니 제 인생에 그런 단어는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래라는 대답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서 결혼할 거라고.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 중이야. 그걸 다 버리겠다고? 한국이라니? 거긴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야. 게다가 시골이라니. 넌 뉴욕에서 자란 애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너 거기서 의사 할 수는 있니? 의사 면허도 다시 따야 한다고 했잖아. 언어는? 문화는? 시댁은? 내가 그 사람 가족과 제대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니?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아예 격분했습니다. 미국 명문가 집안 딸이 한국 시골로 시집 간다고? 미쳤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야. 미련이야. 너 결국 후회할 거다. 가족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 출신 외과의사가 한국 총구석에서 무슨 일을 해? 거긴 전공의 시스템도 달라. 완전한 커리어 포기야. 로맨스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져. 너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그 모든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준호와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의료,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냉정하셨습니다. 좋아,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없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깊은 작별을 남긴 채 공항으로 향했죠. 뉴욕 JFK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미친 선택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내다운 선택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준호의 부모님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하나, Welcome to our family.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골 마을의 첫 인상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의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에서 몇 시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작은 시골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논밭과 단층 양옥집, 그리고 전봇대마다 걸려있는 마을 행사 포스터였습니다. 습하고 푸르른 공기, 간간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이미 공항에서 따뜻하게 절 맞아주셨지만 막상 시댁 마당을 들어서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문 앞에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까지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가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미국 여자 며느리에 대한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으셨지만 첫 마디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웃기만 했고 준호가 조심스레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받은 모든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이 떠오르며 이 작고 낯선 땅에서 받은 첫 환영이 그렇게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현실은 굽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장벽이었어요. 가족들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에 저는 끼지 못했고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하는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골 사투리는 책에서 배운 한국어와는 전혀 달랐고 식사 시간마다 나오는 반찬들의 이름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죠. 된장국인지 김치찌개인지조차 구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고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침 일찍 울리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새벽 6시에 아침을 먹는 게 당연했고 그 전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거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절하셨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듯한 눈빛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끓이는지, 쌀을 어떻게 씻는지, 전기밥솥을 언제 열어야 하는지 모든 게 낯설고
실수투성이인 저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저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준 건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었어요. 처음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르신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미국서 왔다면서요? 아이고, 고생 많아요. 우리 준호는 참 사람 좋지. 미국 아가씨랑 결혼했다더니 얼굴 보니까 복이 있네. 저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작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네.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 관계는 조금씩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저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생선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고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깔고 앉아 파는 풍경.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창소리.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우리 며느리예요 라고 소개하자 상인들이 갑자기 음식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우리 한국 음식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거 없지요? 와, 며느리 예쁘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언어도, 문화도,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그 안엔 분명 따뜻한 진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명절이 가장 큰 고비였어요. 차례상 차리는 법도, 절하는 순서도, 심지어 옷차림도 몰라서 실수를 연발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친척들과의 식사, 눈치 게임, 그리고 끊임없는 설거지와 잔심부름.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왔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 처음인데 잘했어. 한국 사람도 처음엔 다 몰라.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전은 옆에 앉아 모든 걸 노트에 필기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끝까지 도전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시어머니께 대접하던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 숟갈 뜨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걸 다 하네. 고맙고 대견하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려.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고 아이들과는 영어를 가르쳐주며 친해졌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일회 영어 수업 봉사도 시작했고 어르신들께는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손짓으로, 웃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고 제 주변은 점점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가장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손에 영어 단어장이 든 노트를 들고 오신 거예요. 나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며느리랑 대화하려고. 서툰 발음이었지만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이곳이 정말 나의 새로운 집이구나. 한국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제 일상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아직도 서툴렀고 음식도 완전히 익숙하진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외국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 우리 하나 며느리라고 불렀고 가끔은 마을 장터에서 하나쌤이라며 웃으며 인사해주는 아이들도 생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은 더 이상 메스를 잡지 않았고 의료기기 대신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족과 마을은 저를 환대했고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당신이 다시 의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준비해보자. 의사 면허도 언어도 우리 같이 해보자.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마을에서 지내고 밤에는 아이패드와 한국의학 교재를 들고 씨름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의학 용어였습니다. 심장, 폐, 간 영어로는 익숙했던 용어들이 낯선 한자어로 바뀌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췌장염, 담낭염, 이명,
신부 전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있어. 의료 상담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늘 곤란해. 내가 영어로 간단한 상담만 해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진료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병원은 아니었지만 저는 스스로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렜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마을회관 한쪽 구석에 작게 상담 공간을 만들고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건강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더니 나중엔 영어에 능통한 젊은 주부들이, 그리고 여행 중 몸이 안 좋아진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죠. 저는 영어로 상태를 물어보고 준호가 통역을 도우며 간단한 진단과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작은 공간은 외국인 주치의로 통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 공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진료가 없는 날이라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근처 마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죠. 준호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챙겨 저와 함께 급히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 중년의 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영어로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파커 씨, 저 의사입니다. 제 말 들리세요? 침착하세요. 그는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휴대용 제세동기와 응급약품을 요청했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리듬은 안정됐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잘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마침 현장에 있던 관광객의 스마트폰에 찍혔고 SNS에 업로드된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미국 의사가 한국 시골에서 외국인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되었고 다음 날엔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 현지 언론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다시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엘리트 의사의 성공이 아닌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의술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수개월 넘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손은 부르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하던 그 말투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고 약간 떨리는 느낌이었죠. 내가 정말 그곳에서 의사로서 사람을 돕고 있구나. 뉴욕타임스에 내 이름이 나왔더라. 기사도 보고 영상도 봤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한 후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구나. 내가 떠난 이후 우리는 하루도 편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가 지난 2년 동안 견뎌온 모든 시간에 대한 위로이자 용서라는 거려. 그날 이후 어머니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고 저희는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 시댁의 따뜻함, 마을 사람들의 환대, 그리고 상담소에서의 활동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저 듣기만 하던 부모님도 점차 목소리에 온기를 담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단절되어 있던 가족이 이제 서로의 세계로 한 발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멀리서 오시는 손님인데 제대로 대접해야지. 그렇게 한때 절버렸던 그 부모님이 드디어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 땅을 밟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을 때 저는 숨이 막힐 듯 긴장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너머에서 부모님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어느새 아이처럼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오해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따뜻한 포옹 속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준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하시다가 이내 준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놓으시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큰 상다리를 차려 환영해 주셨고 마을 주민들까지도 작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두 분을 위한 환영 연수막이 걸렸고 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김치와 장아찌를 선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잔치상에 앉아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넘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손짓발짓으로 소통했고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세계가 하나의 식탁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던 다음 날 아버지는 마을을 산책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난 내가 어둡고 거친 시골에서 외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여긴 참 맑고 사람들도 따뜻하구나.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한때 그토록 반대했던 이 선택을 이제는 스스로 이해하려는 아버지의 변화에 저는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었어요. 마트나 편의점,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느껴지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어플 하나로 가능했던 모든 행정 처리,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아버지는 말없이 휴대폰으로 주민센터 자동 발급기를 사진 찍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마을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미국보다 장비가 더 좋아 보이는데 건강보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우리나라는 아픈 사람을 놓고 돈 걱정부터 하지 않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며칠 후 부모님이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저와 준호. 어색했던 첫 만남은 점점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고 마침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미안하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이번에 직접 보고 깨달았다. 한국은 단지 내가 희생해서 와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이 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고 훨씬 따뜻했어.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다정하고 섬세하구나. 내가 여기에서 사랑받는 이유, 이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여기에 와서 잃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아. 이제 우리도 한국을 자주 올게. 이젠 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혀있던 아픔을 녹여주는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배경을 뛰어넘어 오직 사랑과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제 삶은 또 한 단계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한국 의사 면허 시험에 도전했고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나서던 순간의 그 해방감과 환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의 용기, 노력, 사랑 나는 평생 존경할 거야.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는 진짜 한국 사람이네. 고맙고 자랑스럽다. 의사 면허를 딴 후 저희는 작은 국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무료 건강 상담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 진료가 가능한 공간이었어요. 점차 환자들이 늘어나고 지역 병원들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하나쌤 클리닉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진료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지역 중학교와 협력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을 위한 영어 건강 교실도 만들었어요. 가끔은 외국인 엄마들이 찾아와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환영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돌려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가정에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 아들 루카가 태어난 거예요. 한국식으론 준서, 미국식으론 루카. 두 나라 이름을 함께 주기로 했고 저희 아이는 두 문화의 다리를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와 아기 샤워,
2가지 방식으로 축하받은 준서는 이제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이를 업고 다니시며 자랑하시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와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의 얼굴을 확인하십니다. 루카가 자라면서 저는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의료 활동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지금은 그 첫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당당히 두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겨울, 저희 가족은 뉴욕을 방문했어요. 준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 친구들과 부모님의 지인들을 만났고 모두가 그에게 감탄했습니다. 한국 시골 의사라더니 이렇게 멋진 남자일 줄은 몰랐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참 많이 웃는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젠 내가 없으면 우린 못 살아. 그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어머니. 이곳이 진짜 제 집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 시골에서 전라도 사투리와 뉴욕 억양이 뒤섞인 한국어로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이거 조금 아파도 참아보셔요.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이 피식 웃고 우리 미국 선생님 덕분에 병도 다 낫겠네 하며 농담을 건넵니다.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온 거?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진짜 가족. 진짜 나. 진짜 삶. 어쩌면 인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길에서 진짜 목적지를 만나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 목적지는 바로 여기, 한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랑과 정,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배웠고, 이제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마주하는 이웃의 따뜻한 인사, 작은 도움에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 아플 때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정,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바꾸었어요. 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랑과 정,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따뜻함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미국의 명문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던 삶도 물론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환자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진료하는 이 삶이 저에게는 더 깊은 울림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옳았을까?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가장 용감하고 가장 따뜻한 선택이었어. 앞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 루카가 두 나라의 정서를 품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한국 시골에서의 이 조용한 행복이 제가 꿈꾸던 가장 찬란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다시 느낍니다. 이 한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경을 넘어 피어난 사랑, 낯선 땅에서 다시 피어난 삶의 의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정의 힘. 하나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 감동은 누군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